네, 기초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기초연금이 100% 확대가 된다면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과, 기초연금을 40% 미만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면 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요. 과연 국민연금 이 연금 개혁과 기초연금은 어떻게 조정이 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할 것인가? 제 눈에는 이제 훤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살 된 기초연금의 이 구조개혁 방향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노인 빈곤율 개선의 주된 이 효과는 기초연금이었다. 네, 이렇게 전문가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는 7월이면 기초연금이 이제 도입된 지 10년이다. 한국 복지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제도를 꼽으라고 보면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인데, 현재 노인 약 700만 명에게 매월 33만 4,810원이죠. 33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은 올해 약 24조 4천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상당히 그 금액면으로서 큰 그러한 복지제도 중에 하나였죠. 네, 10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요, 6조 9천억 원에서 약 3.5배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기초연금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오를 만큼 이 정치적인 역동성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위상도도 높아지지만 여기에 대한 이 재정의 부담이 상당히 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 기초연금을 도입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3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확정 짓더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현행 대상자가 이 소득 하위 7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70%를 그대로 갈 거냐, 100% 확대할 거냐, 아니면은 40%로 줄일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동안 10년 동안 이 노인 빈곤 이 개선을 해왔던 주된 성과는 기초연금이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개선 효과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꼴찌였었죠. 네, 10년 후인 2021년에는 37.7%로 약 11%가 이게 효과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기초연금이 없었다면은 2021년 노인 빈곤율은 44.9%로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초연금의 효과가 상당히 높아졌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약 7.2%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초연금이 굉장히 이 어려운 노인들, 노인 빈곤 이 계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네, 모두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국민연금을 우리가 먼저 연금개혁 특위를 국회에 두고 나서 네, 이 국민연금 이 모수개혁을 했었죠. 모수개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 네, 모수개혁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야 정부나 보험료율은 이제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에서 이 문제가 돼서 이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율은 합의되었지만 소득 대체율은 기초연금과 연계해서밖에는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연금개혁에서도 기초연금은 핵심 주제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당분간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했었죠. 네, 21대 국회에서는 여기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도입 후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 기준, 또 급여 구조 등에서 전면적 개혁을 이제 요구받고 있는데요. 자, 정부 여당이 이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로 넘겼죠. 자, 명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여야가 합의됐지만 보장성, 네, 소득 대체율을 얼마큼 가져가느냐, 네, 이것은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네, 21대 국회 마지막에 네, 우리 야당에서는 여당이 제시한 이 43% 소득 대체율 안을 우리는 받겠다, 합의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여당과 정부에서는 그 43%는 기초연금과 같이 구조개혁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 부분이 아직 얘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43%만 합의되는 것은 반쪽짜리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공적연금은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요, 이 소득 대체율 보장하는 부분도 두 제도를 결합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네, 일리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여야가 합의한 13%를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어가면 될 텐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수치에는 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의 이유가 노인 빈곤 대응이었으므로 만약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소득 대체율 인상의 필요는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국민연금을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올렸어요. 40%에서 43%로 올린 이유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려는 한 그러한 노인 빈곤 대응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여기서 기초연금은 현행 70% 지급하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의 역할, 이거 금액을 올리고 또 대상자를 100% 확대한다면 소득 대체율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이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 또 지급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는 네, 이러한 것까지를 포함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10살 된 기초연금, 10년이 지난 이 기초연금 지금 어떻게 더 다듬어야 할까? 자, 두 가지 차원의 구조 개혁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기초연금이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급여 대상도 노인의 70%가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소득 보장선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70%는 10년 전에 정해진 그 70%가 계속되어 왔지만 이 70%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100%도 할 수 있고 40%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인 70%가 왜 소득 보장의 정책 목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네, 아직 약하죠. 별도에 정해진 특별한 근거 없이 지금 흘러왔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기초임금의 급여 구조도 전면 개편해야 되는, 지금은 일부 감액 항목이 있지만 기본 골격은 해당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구조다. 네. 소득 하위 70%니까 70%에 대상되는 사람이나 밑에 0%부터 뭐 10%, 20% 똑같이 우리가 70% 정액을 지급하고 있죠. 네, 3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 제도가 출발할 때 적용된 방식인데 이 노인 계층 간의 소득 격차도 현실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이 40만 원 지급도 그냥 무조건 40만 원이 아니라 하위층은 뭐 45만 원에서 50만 원, 또 차등층 조금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30만 원, 20만 원, 네, 이렇게 줄여지는 그러한 급여 구조도 개편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이 전문가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임금의 이 개혁 방향, 이것은 무엇이 될까? 이렇게 정립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결정에 따라서 나눠질 거다. 자, 첫 번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합의가 됐죠. 현행 9% 보험료율은 매우 빠른 기금 고갈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2054년에 가면은 네, 국민연금 기금이 없어질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0수년간 올리지 못했던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13% 수준에는 여야 정이 지금 합의가 서로 됐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여기까지는 좋다.
그럼 그렇게 보험료는 올려보자.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문제가 됐냐면은 소득 대체율을 썼죠. 두 번째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기초연금과 맞물린다는 거거든요.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국민연금 지급 금액을 높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강화 보장 필요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까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만은요, 여당과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해놓지 않고서는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조개혁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은 현행 기초연금 70%가 있는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을 43%로 가져가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행 이 소득 대체율을 40% 그대로 가져간다면 기초연금을 100% 확대해서 네, 이 빈곤 부분을 더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한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것과 네, 이 기초연금을 100%로 가져가는 것은 누가 더 유리할까? 네, 이렇게 보면요.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것은요, 중상위층 이상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랐기 때문에 받아가는 금액은 더 커 보이는 거고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로 그대로 가져가되 기초연금을 100% 차등 지급하는 것은 누구한테 유리할까? 그것은 조금 더 중하위층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두텁게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현재 나와 있고요. 네, 그 하위층의 소득 보장 부분을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강화한다면 기초연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이 국민연금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 연금 개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